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는 공동체 북포럼 대전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너무나 멋진 작가님하고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미 아름다운 남자 박대령 소장님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진짜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좋은 만남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우리 패널분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담을 맡고 있는 백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그걸 오늘 깊어가는 가을밤에 한 번 더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미숙입니다. 예, 저는 거리의 청소년들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멘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으시죠? 자, 이미 아름다운 당신 이하당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박대령 소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사회공포증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의 이름을 따서 상담소도 열게 되었고요. 이 책에서도 이미 아름다운 당신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앞에 이제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함께 또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맛보기로 3분 강연 정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박수! 괜찮아? 네, 네.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는 아주 심한 사회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자, 네. 네네. 지금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아주 우는 목소리가 심했고 오. 이제 뭐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고 네. 막 손에 너무 땀이 많이 나서 홍수가 날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린 네, 시절에. 네, 네. 근데 그럴수록 긴장이 되고 이성 앞에서든 뭐 이런 무대에서든 거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네. 버스를 타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좀 진짜요? 볼까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네. 제가 이 게슈탈트 심리학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는 노력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전 되게 놀라웠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뭐 부지런히 살고 뭔가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네. 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는 그냥 생긴 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놀라웠고요.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대령 씨는 제가 막 덜덜 떨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집단 상담까지 네, 네, 네. 말을 거의 못 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대령 씨는 떨려. 네. 대령 씨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네. 되게 바다같이 넓고 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킨 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줘서 변화된 게 아니라 네. 정말 너 괜찮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되게 용기가 나는 네.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네. 이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나를 좀 이해하고 네. 나를 받아들일 때 정말 많은 용기도 나고 에너지도 나는구나. 네. 그런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아. 네. 그 말도 좋은데요? 예. 자, 그러면 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첫 장이 또한 무언가 바꾸거나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아놀드 바이서의 변화의 역설적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책 전반에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저자님께서 좀 뭐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잘하고 있는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예. 예. 먼저 변화의 역설적 이론은 그냥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변화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있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워크샵에 갔을 때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떨리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막 손이 막 이렇게 줄에 잘 안 닿는 거예요. 너무 떨리다 보니까 그 노래도 당연히 이상했겠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고운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네. 옆에서 너 노래가 뭐냐라고 하지 않고 네. 똑같이 떠는 목소리로 네.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저한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음치박치로 네. 저처럼 불러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해지니까 갑자기 노래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와. 그날 제 노래는 안 올라가던 음이 한 3-4음이 확 올라가고 오. 열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박수 많이 예. 받으셨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네. 아 이거구나 내가 좀 그냥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네. 이렇게 잘하게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네. 요즘에 뭐 말을 잘해야 된다, 네. 좀 웃겨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네, 많이 네.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많이 웃기세요. 근데 언제 웃기냐면 웃기려고 할 때는 되게 썰렁해지는데 네. 아이씨 이거 너무 썰렁한데? 라고 할 때 웃기세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솔직할 때 웃기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노력할 때 하나도 안 웃기신데 그냥 솔직하게 되게 민망하다. 네. 이게 재밌게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되게 썰렁해진 것 같다라고 음. 얘기할 때 네. 웃기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있는 네. 그대로 있을 때 네. 이렇게 재밌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 이처럼 변화의 역설적 이론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진솔한 자신으로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네. 아, 예.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서 아마 이 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님께서는 뭘 더 잘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잘하고 있는지 보여있는지 지금 여기서요. 용도로 어렵다. 오늘 처음 만나서 난 널 알 수 없어. 뭐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는요. 네. 이 자리에서 생각보다 덜 떨려서 주저앉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아니 굉장히 혈색이 자연. 돌아오세요. 네. 혈색이 돌아오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말씀보다는 표정이 되게 웃어주세요. 근데 이게 유머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네. 잘 웃는 사람이 상대방을 웃게 만듭니다. 네. 네.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거죠. 상대방이 웃고 있을 때. 예,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공명의 원리로 오. 그러니까 뭐 별말 안 했는데 이렇게 씩 웃어주면 네. 괜히 같이 나도 입꼬리가 벌어지면서 네. 되게 웃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그 두 분이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셔서 죄송한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시는데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아니 이 심리상담 센터장님이어서 그러신지 이 마음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오늘 처음 와서 알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장점을 금방 찾아내시네요. 야 마음도 금방 찾아내시는 것 같고 감동입니다. 네,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점점 더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질문하시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목차를 쭉 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여기부터 읽었거든요. 나는 나에게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제목을 보고 나는 나한테 좋은 보호자였었나? 맞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우리 저자님은
얼마나 좋은 보호자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노하우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변화의 역사를 설명하다가 뭐 이게 너무 그 진솔한 공개를 원하시면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네.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네. 이럴 때는 참 기운이 나는데, 근데 아무도 나한테 칭찬해 준 사람이 없고 지적만 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병원 수련할 때 그럴 때였어요. 되게 굉장히 괴롭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되게 외롭죠. 우리는 괴롭고 외로운데, 근데 더 외로운 거는 나조차도 막 저를 막 욕하고, 아 바보 같아, 정말 못났어, 왜 병신같이 이거밖에 못했을까,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저는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구나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나를 되게 미운데 보려고 했습니다. 보기가 좀 싫거든요. 그럴 때 제가 거울을 보면은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되게 싫죠. 막 뭐 눈은 퀭하고 이렇게 표정은 마음에 안 들어 보이지만, 그걸 보면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야, 너 귀는 잘생겼다. 와.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 수 있는 부분을 칭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야, 그래도 너는 밥 세 끼는 먹잖아. 너는 숨은 쉬잖아. 숨쉬기 되게 힘든데 이게 숨은 쉬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못할 때는 제가 되게 어리게 보입니다. 마치 제 모습이 되게 한 3, 4살처럼 철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했죠, 옆에. 아, 이 네. 3, 4살 된 내가 있다. 그럼 얘기를 합니다. 야, 대령아.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야, 너도 참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자책을 할 때는, 아, 바보 같아, 이렇게 자꾸 야단을 치게 되는데, 네. 옆에 있다고 상상하고 조그만 애라고 상상을 하니까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다독여주니까 이 상상 속에 제가 자라는 거예요. 몇 달 뒤에 7살이 되고, 몇 달 뒤에 15살이 되고, 지금은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야지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계기가 있어야지 된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요, 계속 빠져들게 되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나를 너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또 궁금한데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상담가지만 심리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 받을 때 이제 이런 인형이나 네. 인형을 앞에 두고, 하나는 저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 뭐 둘 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인형을 보면서, 나를 닮은 인형을 보면서 얘기를 자꾸 해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네. 네, 인형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나는 나에게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책의 키워드는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하면, 관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저는 친밀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다 친밀함의 욕구가 있고, 그 친밀함이 많이 결핍돼 있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괴물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친밀감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심리 상담하시는 박대령 선생님께서는 친밀감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친밀함이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광범위한 주제인데,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친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어려우세요, 질문이. 좀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속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이제 사실 제가 잘난 척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네.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네. 잘난 척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릅니다. 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예, 그러면 좀 저 사람은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뭐 좀 쉽게 당황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네. 네. 좀 더 친밀함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를 말로 네. 이렇게 표현해보는 이런 것들이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용기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초딩 같은 질문인데요. 네, 환영합니다. 너무 저는 어려운 이, 질문이라고. 박대령이고요. 옆에 또 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군대 대령인지 람이가 뜻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군인이 아니고 이름이 박대령입니다. 아니, 혹시 사회 공포증을 이기려고 이름을 바꿔갖고 개명해갖고 대령으로 달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저를 만나보지 않고 이름만 들으신 분들은 네. 50대 후반에 어떤 중후한 덩치가 있는 남성을 연상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네. 군인은 아니세요. 네. 군인은 아니신데 자신이 이렇게 정치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셨고 아.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저한테 너는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라. 근데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네. 근데 그건 감사한데 제 이름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이 상담자로서는 그 별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네. 그 상담자들이 집단 상담 같은 거 할 때 별칭으로 불리거든요. 아. 또 네. 저는 이 사회공포증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으니까 네. 거기선 다 이 별칭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동그라미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동그라미. 예, 아, 예. 끝자. 예. 네. 둥근 것에 관한 사색이라는 시를 봤는데 네. 그 동그라미가 어떤 노동의 신성함 이런 수레바퀴가 네. 둥글잖아요.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수레바퀴 같은 어떤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동물들은 다 둥근 똥을 놓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인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왠지 소박한 것 같고 네. 또 제가 되게 사람들을 만나고 네. 열정적으로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 사회 불안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동그라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대령보다 람이가 훨씬 와닿네요, 그죠? 저희들이 많이 동그라미. 오해를 했는 것 같아요. 네. 대령은 예명이고 람이가 본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분이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여성분이 오는 줄 알고 사실은 보통 심리책에 남성분보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사회 공포증 자조 모임을 그 재능 기부로 지금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자조 모임은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이라고 이제 네. 알코릭스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AA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도 유명한 자조 모임입니다. 네. 그거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분야는 사회공포증 분야인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에 정말 많습니다. 공황장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사회공포증은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무대나 연단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데서는 말씀을 잘 하시지만 1대1로 말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가끔 배우분들이 저한테 오시는데 무대에서는 되게 잘한대요. 와, 네. 신기하다. 예. 근데 네. 이 사회
불안이 심해서 1대1로 대화를 되게 하기 힘드시대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예, 1대1이 맞습니다. 편하고 네. 다수가 힘든데. 예, 예.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예전에는 옆집에 아주 친밀한 이웃이었는데 네. 뭐 층간 소음으로 막 서로 고함을 치고 싸우는 일들 같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네. 그래서 집 밖을 잘 못 나가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음, 특히 이제 뭐 20, 30대가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어. 이분들이 집 밖 생활을 못 하시니까 네. 되게 가진 역량은 많은데 그걸 펼칠 기회를 전혀 못 얻으시니까 안타깝네요. 되게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좀 현저하게 좀 불안한 네.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극복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나아진 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카페를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오. 처음엔 10몇 명이었다 어느 순간 1000명이 되더니 어느 순간 10,000명이 되시더라고요. 와. 저도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네. 심각하게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좀 불안하시다는 걸 알게 됐죠. 아,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네. 네네. 아니 정말로요. 이렇게 네. 말하면서 두려움 저같이 말하는 직업인 사람들도요. 말할 때가 두려울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 좀 두렵기는 합니다만 그때 빼놓고는요.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고 같이 뭐 수다를 떨든 얘기를 하든 너무 좋은데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의외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네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보여주셨던 게 이제 진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좀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라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 신체 감각을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환경 자격을 알아차려서 말하기, 생각을 알아차려서 말하기, 또 감정을 알아차려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가 신뢰로까지 이어진다고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해지게 하니까 정말 게슈탈트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시는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칭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끄럽고 민망해서 네. 이게 부끄러울 때 얼굴 근육이 좀 많이 굳거든요. 네. 빨개졌어요. 아, 빨개졌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까 네. 지금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음. 안면 근육이 굳는다. 네. 그러니까 웃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진솔하니까 이 진솔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신체 감각을 말하는 거 네. 무대에 섰을 때 떨릴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냥 네. 가로막는 게 없는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누가 여기서 저보고 노래를 시킨다면 네. 시키고 그러면은- 싶었어요. 아니 사복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막 숨기고 이렇게 안 떨리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있죠. 좀 나는 좀 강해 보이고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솔직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집에 가고 싶다.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다. 아 진짜요?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시키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제 노래를 잘하려고 막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떨리는 걸 감추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같이 긴장을 하죠. 네. 왜냐면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냐 몰입하는 게 있거든요. 동일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우리 시청자지만 다시 움찔을 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감추려고 하면 상대방도 왠지 같이 긴장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감추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또 상대도 이 사람이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여도 되겠다라고 서로 마음을 열면서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 궁금해지는 건요. 네. 이게 그냥 나에 대한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신체나 뭐 이런 거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떨려요. 이게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나, 짜증나, 나 너 보기 싫어. 뭐 이런 것도 그대로 표현을 해버린다면 사실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감정은 그러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눌러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감정에는 일단 생각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나는 감정이 들 때 네.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일단 알아차려야 되겠죠. 생각 알아차리기.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화가 날까 그걸 네.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일단 이게 상대방의 잘못인 경우가 뭐 우리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네. 이게 사실 때로는 내가 문제일 때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친구가 어떤 정치 얘기를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얘기에 어떤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쵸. 화가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네. 친구는 아니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가 잘못됐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네. 반대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왜 화가 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의견을 동의하길 바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경청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마음이 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네. 이제 제가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야 너는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목말랐나 봐. 그래서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좀 섭섭해지는 것 같고 네. 섭섭한 게 쌓이면 또 화도 나는 것 같아. 네. 뭐 너 잘못은 아니지만 내 문제지만 부탁할게 친구야.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닭살 돋아요. 네, 아니 사실은 오글거리죠. 네, 네. 오글거리. 남자들끼리 혹시 그렇게 대화를 해보시나요? 혹시 남자끼리는 잘 안 하죠. 그쵸. 아니, 남자끼리는 잘 안 하죠. 남자끼리는 그냥 치고받고 마는데 그래. 주로 이제 여자친구 같이 네.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면 관계가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쵸? 맞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경험이란 다르구나. 경험담. 네 경험담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네.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의 언어를 익히라고.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여자의 언어 같은데요. 심리줄이. 예, 맞습니다. 그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그 연관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잖아요. 특히 뭐 부부간의 관계, 뭐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특히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잘 싸우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싸우는 방법. 야. 잘 싸우면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네. 그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를 네. 너 탓이다 이게 아니고 내 탓일 수 있는데라고 시작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도움이 됐던 걸 말씀드리면 네.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화가 날 때도 네.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네. 되게
그 속상한 마음이잖아요. 사실 화가 나는 게 그 네. 사람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고 네. 좋아하는데 네.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가 나 너 좋아한다 그리고 한 대 때려 이러면 전달이 돼요?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은 네. 이렇게 싸울 때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네. 계속 내가 잘못 얘기하고 내가 화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말로 따지지 말고 한 번 와서 안아달래요. 상대가 밉지만 그래도 미운 마음이 전부가 아니니까 네. 미우면서도 가까워지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말 대신에 한번 안아주면 좀 진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네네. 약간은 싸우는 중이지만 또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처방전이고요. 네. 남자들한테는 좀 남자들끼리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남자들. 네, 그쵸. 이게 네. 포옹으로 이게 네. 묻어버리려고 한다고 오히려 더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쵸. 여자들은 비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변할 때가 싸울 때. 네. 예. 싸울 때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나 너 사랑한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순서 같고요. 네. 이제 그 포옹하는 건 마지막 부분인 것 같고 네. 마음을 알아주는 거. 네. 예. 근데 사실은 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 가요. 진짜 막 화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그 무릎에 쓱 앉았더니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스킨십에 놀라운 효과죠.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스킨십에 놀라운 네. 효과가 있어요.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남자분이 포옹을 하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문제 원인을 알고 있냐고 뭘 잘못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네. 포옹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어느 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기는 해야 잘 되겠죠. 읽어지고. 네. 왜 화가 났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 상대가. 그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좀 갑자기 네, 솔직하게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여자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남자분이 물어봐 주시는 거죠. 너가 화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면 잘 느낌을 모르겠어. 너 속상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가 진짜 화난 이유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표현을 해주면 네, 밑줄 좋을 것 긋고, 같아요. 밑줄 그쵸? 긋고 그만. 네. 네, 그쵸. 밑줄 긋고. 제 분야가 제 자리가 위협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냥 AMC를 못해요. 뭐 사실 남자들이 모르잖아요, 잘.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 짐작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냥 물어보는 거 말씀처럼 네. 아주 굉장히 처방을 잘 내려주시네요. 네. 네. 이름 동급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 동그라미. 네. 야, 떨리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움이. 네, 좋아요. 네, 네, 우리 같이 뭐 할까요? 네. 오늘 끝나고 네. 차라도 한 잔. 네. 콜?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같은 영역인데요. 네, 같은 영역인데 사실 연인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싸우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뉴스에 이제 잘못된 집착으로 뭐 자녀들을 뭐 이제 하고 뭐 네. 서로 이제 목숨을 해치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시기적절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그런 내용 뉴스를 접하고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지 좀 궁금했고 또 요즘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이제 이 집착의 문제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역사를 들어보면 네. 상처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배신을 많이 당하고 네. 이용을 당해서 사람이 너무 무서워져서 이렇게 믿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심을 하고 그래서 집착을 하고 네. 그러면 상대가 너무 힘드니까 네.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역시 믿을 게 못돼 사람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다 네, 보니까 더 상처가 심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아픈 마음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이게 자꾸 어떤 상황을 내 탓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예, 상대방을 겉으로는 비난을 하지만 네. 속으로는 내가 되게 못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불안하니까 상대방에 달린 것보다는 네. 내가 너무 못났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집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상처도 이렇게 다독여주고 내가 못났지 않았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혼자서 깨닫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뭐 비난하고 탓하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자님께서 이 책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내가 들은 얘기가 없다면,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은 얘기가 없다면 네. 이런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나를 다시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바다 이미지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바다 이미지요? 예. 외할머니가 저한테 언젠가 한번 남자는 바다야. 되게 깊고 넓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네. 근데 그 말이 설명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오래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와닿죠. 내가 멋진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한 번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뭐 그런 게 있나? 내가 어떤 부분이 넓지? 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보석 같은 걸 품고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해심이 깊구나, 혹은 뭐 내가 뭐가 좋구나라고 알게 되는 작업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명상은 산명상도 있습니다. 산 예, 명상이요? 예. 네. 어떤 책들에 보면 산명상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 안에 어떤 맑은 물이 흐르고 이제 내 위에서 어떤 토끼나 다람쥐들이 뛰어놀고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란다는 상상을 네. 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게 넓어지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으세요. 나 자신을 자연과 비유를 해서 좀 네. 생각을 해보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저도 하나 있어요. 네. 저요? 저 맨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네, 아니 근데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뭐 물론 방송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기는 한데요. 저도 얼굴 빨개지죠. 근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본인 소개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뭐 3명, 4명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도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좋네요. 산, 바다, 자연에 나를 대입시켜서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 책은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은 사실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로 인해서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저는 보통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잠이 참 안 오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보통은 어떤 뭐 음식이나 어떤 약물에 의한 게 아니라면 걱정이 많을 때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혼자 네. 살 수 없어서 네.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모두 I'm okay, you are okay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또 제가 이 돌직구가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날린 이 직선과 이런 것 때문에 날라오는 게 또 아픔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있으면 그날 밤에는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제 깊은 데를 탐색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네. 누구든지 직업병입니다. 네. 네. 누구든지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제일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방전을 주셔도 좋고
내가 경험한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저는 대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싫어하실 것 같고. 아니 너무 진정성 있는 자기 네.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흡입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부터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괜찮아. 사람이랑 잘 못 지내도 내가 상처를 주더라도 또는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이게 자꾸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지고 너무 억울해지는데 네. 내가 상처를 주는 것도 네.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상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데 네. 사실 저는 이 상처 때문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욕을 들을 땐 되게 괴로운데 네. 상대방이 막 저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낼 때 되게 괴롭잖아요. 네, 그렇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네. 그런데 그 내담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말로 상처를 저도 안 의도하진 하게 않았지만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저는 네. 실수를 많이 해서. 네. 네.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네. 잠이 안 오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처음에는 이런 후회를 몇 년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네. 뭐 한 번 실수한 게 막 몇 년씩 가요. 맨날 하진 않지만 네, 네.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들면 요즘은 뭐 일주일만 잠이 안 온다거나 네. 뭐 하루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좋은 게 한 사람한테 혼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 저는 진짜 생각지 못한 네. 이런 것들을 네. 통찰하게 하시네요. 네. 아픈 만큼 성장. 네. 그 질문에 추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들여다볼 때 미해결된 과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미해결된 과제가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미해결된 과제, 어떤 과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 미해결 과제는 이렇게 뭔가 가슴에 쌓인 응어리처럼 네. 계속 예민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할 때. 저는 말을 길게 하는 사람한테 화가 납니다. 답답해지고.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해요. 길게 하고. 근데 아무도 답답해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뭔가 이렇게 그 학교 선생님이든 뭐 이렇게 네. 어른들이 좀 자기 얘기만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술 한 잔 드시면 또 그렇죠. 끝도 없죠. 계속 반복. 예. 네. 뭐 대학교 선배라든지 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힘이 약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제가 힘이 약하지 않으니까 네. 뭐 선배라고 해도 같이 구박하기도 하고 제 할 얘기 다 하는데 어렸을 때는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되게 답답하기만 하고 그게 저한테 많이 응어리로 남았나 봐요. 네. 그래서 누군가 말을 길게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런 집단 상담 자리에서 네. 교수님 짜증나요. 말씀을 너무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나 다 네. 알아들었는데 왜 또 하시냐. 네. 물론 집단 상담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그랬어요. 아, 학교였다면 못했겠죠.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네. 갑자기.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나한테서 온 거냐 아니면 너희 부모님과 같은 다른 사람한테서 온 거냐라고 딱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막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살아오면서 이게 쌓였구나.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 미해결 과제구나. 그러니까 이렇듯 미해결 과제는 좀 자꾸 뭔가 짜증이 심하게 난다고 남들보다 화가 더 많이 난다거나 네. 음식점 갈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클레임을 많이 하시고 불가처화를 내시는 분들은 네. 물론 그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것도 맞지만 내가 어떤 상처가 좀 있어서 네. 좀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알게 되면 좀 그걸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 화도 덜 나고 좀 편해집니다.
그렇죠. 내면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걸 풀어야지 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와, 아니 궁금한 것도 많고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를 돌려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돌려드릴게요. 손 좀 들어주시면, 네. 아,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유행했던 어떤 허니 무슨 브랜드 과자처럼 열풍에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열풍에 휘둘린다는 것은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열풍이 왔었을 때 나를 지키는 방법을 단순하게 기준을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좀 확실한 방법을 있으면 솔루션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귀가 잘 앓고 잘 흔들려서 근데 뭐 이런 뭐 가벼운 과자 사거나 이럴 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흔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충분히 경험을 하다 보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꾸 흔들리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더 흔들리면서 좀 자기 주장을 하게도 되고 특별한 방법은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을 충분히 치른 다음에 이렇게 느껴봐야 그게 세월이 답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많은 경험이 답이다. 예, 그게 정답이고요, 사실은. 예, 다만 좀 단축시킬 수 있다면 내 기분을 알아차리면 머리로만 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내 기분이 싫은가 좋은가 마음을 잘 내 기분을 살펴보면 또 기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흔들려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편안함이 느껴져서 그 말씀 속에는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어떤 것보다는 그래 흔들리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너무 멋지다. 이 멘트는 참 마음을 울립니다. 네. 와, 어느덧 시간이 막바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잘생긴 우리 저자님 옆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마침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 또는 이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읽고 난 후에라도 아니면 읽기 전에라도 꼭 이것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생애 첫 방송입니다. 와, 네. 박수! 네. 제가 여러분들을 되게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고 있는데요. 네. 되게 신기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신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도 신기하고요. 뭐 사실 되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딱 한마디의 말씀만 드린다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건 자기잖아요. 네. 예. 뭐 어느 누구 상담 가도 점쟁이 아니고 네, 이제 네, 네. 말해준 것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억을 잘 못할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해준 말인데 잊고 네. 있었거나 그러면은 내가 잘 기억 못하고 내가 좀 뭔가 못난 것 같이 느끼시면 살아가실 수 있는데 가을바람에 우리가 어떤 추억들이 전해져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줬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너 예쁘다고 해준 말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내가 참 괜찮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이렇게 좀 훈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말씀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이미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그리고 이미 소중한 당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같으신데요. 좋습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나빠졌을 때를 진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 우리 패널분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잠이 안 와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라도 괜찮아라는, 저는요 오늘 이런 그 방송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남는 단어 하나가요, 괜찮아. 네,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네, 잠이 안 와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얼마든지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만 갖는다면, 네,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깊어가는 가을밤에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요, 53번째 방송이고요. 끌리는 얼굴의 페이스 리딩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서원 원장님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때마침 우리 원장님 방청객으로 와 계세요. 네, 잠깐 인사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마이크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읽는 여자입니다. 네, 김서원이고요. 예, 이번에 그 관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페이스 리딩으로 해서 예, 책을 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얼굴은 뭐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공부하는 건데요. 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방법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밤 내면을 다독이는 그런 시간들 만들으시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의 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